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컬렉스라는 프로젝트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오늘은 컬렉스의 대표, 공동대표이신 장준근 대표님과 장유근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 민팅을 앞두고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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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처음 보실 테니까. 우선 저부터 네.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컬렉스 공동대표 장준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컬렉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네. 제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제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맡고 있고, 네. 우선 저희가 컬렉스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를 했을 때 드리머님 채널에 처음 이렇게 아, 공개를 그랬었죠. 하면서 네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영광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렉스의 공동대표 장유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고요. 물론 지금 세계관 그리고 컨텐츠 웹툰도 맡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두 분께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한 분은 지금 파주에서 오시고, 네. 한 분은 강남에서 오시고, 네. 각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제 맡은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계신 곳이 또 다른가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조 기반으로 좀 그렇죠. 시작을 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6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이 파주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네, 제가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랑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강남 쪽은 이제 유근 대표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랑 이제 기획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 세계관, 크리에이티비티 관련 영역이 좀 더 저쪽에서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그리고 것 같습니다. 강남에는 실제로 오프라인 갤러리가 있고요.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준비는 작년 이제 중순부터 해왔는데 네. 전시는 올해 초부터 지금도 다양한 프로젝트랑 이제 협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내일 이제 도사클 도사클.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립토펑크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도사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도사클 프로젝트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지금 전시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픈됩니다. 아,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네, 2주간 아, 그럼 네. 가면 이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 홀더 인증해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마 도사클이나 뭐 네. 지금 선미아 프로젝트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예. 그런 홀더분들은 이제 굿즈 같은 거를 어. 그분들만 구매할 수 있는 굿즈들을 그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PFP 홀더 분들이 네네네. 인증되면은 그 굿즈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그 프로젝트 이름도 다 한번 공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사클, 선미아, 네. 일렉트로 픽셀 콩즈, 네. 그리고 클론 네버다이, 클론 네버다이. 그리고 미케츠 이렇게 미케츠. 있습니다. 총 5팀이 다섯 팀이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전시회장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리드미컬 뭐 그런 것도 전시회 하셨었잖아요. 사실 어제도 예. 그 얘기해도 되나요? 어제 네네, 그 얘기하십니다. 두들스 두들스 커뮤니티 네네. 국내 홀더분들이 예. 프라이빗 그 모임을 저희 컬렉스 갤러리에서 아, 가졌어요. 진짜요? 네. NFT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성이 이렇게 굉장히 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온라인 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좀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 두들스 커뮤니티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시는 분들인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처음 이렇게 저희 갤러리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 운영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희 갤러리에 단순히 만나서 미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두들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트위터를 다 뿌린 다음에 네. 너 우리 이제 강남 갤러리에서 두들 PFP 같은 거를 전시하고 이렇게 할 건데 네네. 너네 거 보여주면은 우리 여기다 다 띄워놓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다양한 두들 그 홀더분들이 네. 이미지들 보내주고 어. 그 두들 코리아 그 커뮤니티 리더분은 그런 거 다 취합해서 저희 전시하는 공간에 다 뿌려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갤러리식 오프라인 미팅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시회장 같은 걸 갖고 있는 팀이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것도 되게 큰 강점이네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NFT 전시회라는 것은 되게 네.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런 NFT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네.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기분이에요. 저희도 매일매일 이게 과연 어떻게 파생이 될까 이런 네네. 부분들을 저희도 되게 실험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너무나도 네. 새롭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협업들이 앞으로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컬렉스 팀의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희 컬렉스가 결국 실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NFT랑 연계하려고 하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오프라인 공간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분명 다른 NFT 프로젝트와도 전시회를 진행하겠지만 NFT 민팅이 끝나면 저희 실제로 그 희귀 소장품들. 희귀 소장품들도 네. 실물로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또 하면 NFT에 관심 있는 분들 외에도 네. 나는 이런 것들 수집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의 역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 이제 저희가 올 1월부터 이제 2월 말까지 리드미컬 NFT 클럽이라는 팀과 네, 네, 커뮤니티와 같이 전시회를 했었어요. 하셨죠. 예. 네, 그때 사실 대다수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 NFT가 사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아주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쵸. 1, 2월 네. 달엔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를 한다니까 한번 저희 가서 NFT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라는 구경이나 가벼운 해보자. 마음에 음. 오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희는 NFT 아주 깊게 지금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리머 네.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NFT 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까지 좀 해주고 계신 컬렉스 네, 팀의 네. 장유건 대표님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컬렉스 프로젝트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보면 크게 한 3가지 종류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모듈 프레임이라는 걸 제작하고 있으시고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 NFT 민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좀 어렵진 않으세요? 정말 어렵고요. 두 분이 동시에 지금 할 말이 되게 많다는 일단 표정으로.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정말 어렵고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저희 팀에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속히 인하우스로 합류해주고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제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피지털 모듈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배송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태 동안 해왔던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네. 하지만 뭐 다른 많은 분들께서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마켓플레이스 개발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전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발자가 한 2분 정도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운영 파트를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결정하에 네. 실제로 그 블록체인 전문가 6분을 더 추가로 영입을 했고요. 그래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실력 있는 블록체인 회사를 저희가 인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만 저희는 네.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내고 있다.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해결해 나가고 인수해 있다. 가면서까지 네, 하고 해내고 있다. 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지분을 살게, 인수를 할게가 아니라 예. 저희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네. 이 비전에 여러분도 동참해 줄 수 있나요라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삼국지의 도원결의 하듯이 이런 정말 전문가 팀들이 예, 예. 같이 DNA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 합치고 있어요. 네. 그냥 완전히 이쪽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그래서- 개발자만 최소 8명이신 거네요, 현재 시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던 부분들이 저희의 강점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원대한 포부예요. 근데 이런 포부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팀으로 저희가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제 보름이 넘는 시간이 아마 민팅까지 네네.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개선된 그런 팀이 될 그렇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2분기부터 이거를 맞아요. 탄탄하게 네.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가 실제로 제조를 서비스를 운영하고 저희가 실제 프로 구단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전문 콜렉터 분들이랑 네.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뭐 온라인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다 보니까 개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항상 꿈꿔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긴 기간, 그러니까 이 잘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영입을 하는 기간도 그 저희 준비 기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개발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뭐 후오비 출신 개발자 한 분 계시고, 그래요. 또 네. 코인베이스 출신 뭐 코인베이스 코인원입니다. 코인원 죄송합니다. 네. 네. 코인원 출신 이제 음. 그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리더, 기획 담당자 이런 분들도 지금 네.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NFT 씬뿐만 아니라 좀 이게 결국엔 큰 우물은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같이 하도록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컬렉스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리고 준비가 꽤 많이 돼 있었다.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던 시점에서도 보통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다뤄보니까 이게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보면 백서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저한테 의뢰 주는 시점에. 그래서 백서가 일단 준비돼 있다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도 일단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나눴잖아요. 제가 굉장히 장유근 대표님을 오랫동안 괴롭혀드렸는데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막 수시로,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걸 다 여쭤봤는데 그만큼 준비가 좀 길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립토 개발 회사까지 이렇게 인수가 돼서 이제 하나의 팀이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시드 NFT 민팅도 다 준비를 같이 해나가시는 건가요? 저희 시드 NFT 민팅 개발은 네.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아,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개발한 그 친구도 한번 외부 오디트를 받고 싶다. 아, 네, 그쵸. 그런 단계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한테 오디트를 요청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정말 업계 탑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네. 드리고 있고요. 예, 예. 안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언급드린 데는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제플린이라고 거기도 네네. 오디트 신청도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민팅 스마트 컨트랙트 제대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걸 가볍게 만들면 만들수록 민팅 당일날 그 가스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만들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음. 테스트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있고요. 네. 시드 NFT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5월에 오픈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접목해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런 시드 홀더 분들께 이런 혜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네, 네. 요게 사실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는 가설로서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해서 뭐 클로즈 베타 성격으로 한두 달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테스트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이 홀더분들한테 네. 정말 최소 1년, 2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신 것 대비 네. 수배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그 로직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네. 수백 배로. 네, 기대치는 네, 높게. 네, 사실 근데 그거를 제가 약속 드린다면 저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사기꾼일 테고. 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기대만 가지자. 기대만. 기대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실제로는 네. 뭐 좀 덜 하더라도. 저희도 네.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홀더가 예비 홀더의 네네. 입장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좀 네. 추가를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단순히 허황된 혜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혜택들을 이제 구조를 짤 때 저희가 실제로 엑셀에 투입된 자금 그리고 이게 시간이란 변수를 만났을 때 예, 예.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메타버스에 뭐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네네.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예를 들어 APR로서 뭐 몇백 %다. 네네.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민팅 전에 좀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료들을. 그래요? 네, 그걸 공개하지 않고서는 네, 그 홀더분들이 민팅 전에 저희한테 네.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저희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민팅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
새로운 신뢰할 만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디스코드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에 대한 부분은 네. 아직 미지의 그렇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정말 허황된 숫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면은 네. 분명 저희의 이런 로직과 이런 진심은 통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게 네네. 이제 근거 있는 수치면 더 좋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있다고 하신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제시가 될지.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종래에 있었던 대부분 NFT 프로젝트들이 좀 PFP 그리고 디지털 아트 뭐 이런 거의 개념의- 그게 다였죠. 네, 그게 다였다 보니까 저희가 실물과 NFT를 연결한다는 게 생소하다, 신기하다, 신선하네 이런 느낌은 들 수는 있겠지만 네, 막상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거야라는 거는 맞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한 번에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컬렉스는 동시에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개를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런 게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의 신뢰성 그냥 단순히 하나 하고 나중에 또 이거 할게라기보다 장기간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바로 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네. 컬렉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저희가 C2E라고 하는 소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저희가 용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그런 개념이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려면은 네. PFP로 시작한 게 아니라 시드라고 하는 제네시스 NFT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실물 모듈이라는 좀 실물 실제 보고 만질 수 있는 소장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 또 마켓플레이스와 같이 연결하려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아이템하고 그 마켓하고 그 시드 NFT까지 시드 NFT는 물론 세계관 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잘 돼도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잘 짜신 것 같아서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그 희귀 소장품들을 또 취급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과연 이 컬렉스 팀에서 실제로 들고 있는 그런 희귀 소장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공수해올 능력이 진짜 있는 게 맞냐?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진행하는 마켓플레이스의 그 상품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희귀 소장품.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가져올 역량이 있는 팀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제 저희가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제일 그럴까요? 좋을 갖고 거라고 오신 게 되게 생각이 많으세요. 좀 몇 개 네. 보여주시겠어요? 몇 점? 네. 소리가 좀 비닐 소리 나갈 수 있는데 네, 여쭤볼게요. 이게 뭔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요? 펠레입니다. 펠레인가요? 네, 제가 안 보여서 지금 하면서. 예. 펠레입니다. 펠레 선수 펠레. 거고요. 사인까지 돼 있는 거고 펠레 선수 직접. 네, 저희 거 가지고 있는 건 다 모두 친필 사인이 되어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헨리. 테리 앙리 앙리. 네. 저게 지금 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그런 상품. 저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네. 뭐 저희 디스코드 채널이라든지 네. 아는 많이 다른 본 유튜버 그 네. 메시. 실제 메시 친필 사인 네. 유니폼인데 네, 뭐 네. 조금 강조를 하자면은 네. 메시가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이제 PSG에서 뛰고 있잖아요. 한정판. 바르셀로나에서 21 시즌 마지막 홈 유니폼에 사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네. 컬렉스에서 가지고 있는 실물 수집품 네. 한 5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상태로도 가지고 계신 네,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음. 뭐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거를 막 민팅해서 우리가 이거 공수해 온 다음에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네. 저희는 실제 디스코드 채널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실제 화이트 리스트를 뿌리면서 저희가 만들어질 그 모듈 프레임에 네. 메시 유니폼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손흥민 친필 사인 유니폼 같은 것들을 담아서 드릴 계획을 지금 다 공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벤트로요? 네. 어떻게 참여해요? 이벤트 갑자기 뭐 인터뷰고 뭐고 일단 저희 디스코드 채널 방에 꼭 들어와 주시길. 네. 일단 이벤트부터 참여하고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드종원님 채널에도 하나. 네,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정말로? 저희 이거 박제합니다. 저희 디스코드 방에 저희 프로젝트에 네. 많은 사람 유입될 수 있다고 하면은 예, 네, 실제 투자할 수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네. 분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저희가 네. 기대되는 곳들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밖에 없죠.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Let's go Dreamers. 네, 저희 커뮤니티 분들의 그 네. 진성 홀더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네. 너무 잘 알고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 잘 안 파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리머님 커뮤니티에서 저희 그 시드를 네. 민팅해 주시고 네. 예를 들어 한 2주 정도 홀드를 해주신다면 거기서 아, 추첨을 맞아요. 해서 아, 하나를 우리 무상으로. 커뮤니티 대상만으로 네, 홀드해 주신 네. 분들. 실제로 네. 다른 채널에서 이미 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공평하게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나 아,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제가 또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예, 예. 이 가격이 원가만 거의 1, 2더 넘어가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취급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검색해보거나 뭐 하면은 이게 실제 이 시장에 이 정도 가격에 팔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유니폼만 딱 딸랑 주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모듈과 이거를 함께 할 거다 보니까 저희의 음. 가치가 담긴 철학과 가치가 담긴 그런 상품과 함께 나갈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작 비용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듈의 가치와 이게 함께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거는 한 이 정도 해야 되는 가치로 너가 2차 마켓에 판매할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화이트리스트 성으로 그냥 우리가 뭐 모듈 프레임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유니폼을 담아가지고 너한테 이거 드랍 줄게. 그리고 너는 우리랑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이거를 받았으면 네. 저희는 NFT로 우선 드릴 거예요. 이거를. 네, 네. 네. 그러면 이걸 받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거를 실물을 저희한테 클레임하실 수 있어요.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클레임할 수도 있지만 아니 난 그냥 이거 NFT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2차 거래로 판매해서 추가적인 더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죠.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네. 한정판 희귀 수집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뜻은 결국 시간이라는 변수와 만나면 값은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네. 그 부분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컬렉트 투 earn이라고 하는 네. C2E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없는 사실 개념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든 용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C2E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런 기획과 이런 서비스를 지금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 희귀 소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존의 업체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뭐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솔드아웃 같은 건 또 무신사가 네.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 네. 잠재성이 있는 앞으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고객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NFT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랬을 때 컬렉스가 가질 강점,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블록체인과 이 NFT는 아주 수직화돼 있고 중앙화돼 있는 이런 조직과는 그 DNA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 오히려 그런 큰 팀들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일례로 BAYC를 보더라도 유가랩스. 네, 유가랩스. 제가 알기로는 그 4명이서 시작한 팀으로 그렇죠. 알고 소규모 있거든요. 팀이었죠, 네. 처음에.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건설보다 시총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은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또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에스크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자체 네. 특허세요? 네, 자체 네. 특허 출원을 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에스크로라고 한다면 저희가 네. 일상 이런 현실 세계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 중고나라 같은 데서 그렇죠. 안전거래하기 거죠. 위한 거죠.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되게 유능한 변리사 팀하고 이런 IP 이런 특허 분석들을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에스크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재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최초로 NFT 쪽에. 네. 최초로 저희가 특허를 등록한 상태고 네. 이 뜻은 결국 저희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에스크로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저희를 거쳐야 하는 로열티를 받으실 그쵸.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안전망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11월 달 저희가 그 특허 이렇게 조금 분석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 출원된 특허가 10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이쪽 NFT 분야에서요. NFT 쪽에서만. 네. 블록체인 말고 이제 네. NFT 쪽에서만 예, 한 예, 10개 내외였었는데 저희도 지금 특허를 지금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기업이 갖고 있는 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 해자. 투자하다 보면 네. 다른 기업이 넘어올 수 없게끔 내가 네. 가진 강점, 네. 이런 진입 장벽 이런 것들 해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창렬 해자가 아니라 그 예전 예, 성벽의 예, 해자죠. 예, 성벽의 그 네. 물 있는 네. 그 있잖아요. 네. 다들 아시는 그거. 아무튼 그 창렬도 절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런 강점을 좀 갖고 있다. 네. 나만의 컬렉스만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드실 생각이신데 대부분의 그 마켓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수료로 받잖아요. 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인데 이게 다루시는 아이템이 희귀 소장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점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거래가 그렇게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소싱해 오시는 것도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수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수익이 좀 악화되면 나중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이 마켓은 열린다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싱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0점을 시장에 바로 푼다면 네. 물론 이게 다 또 2차 거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5만 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네네. 이걸 한 번에 시장에 풀어버리면 또 네. 이게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가치도 확 네. 떨어지겠죠. 그렇죠. 저희는 분명히 이런 확실한 그 소싱 루트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이제 소비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가가 저희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비단 저희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Verified Seller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저희 말고도 인증된 업체가 발행할 수 있게끔 네네네.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은 저희는 인증된 개인까지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희귀 실물 수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저희의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핵심 아이템이기는 하겠지만 네네. 저희가 이걸로만 계속 이 마켓플레이스를 밀려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희귀 소장품만 보면 사실은 수량이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다른 뭐 어떤 회사에서 또는 네.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네. 그런 분들도 충분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이쪽 마켓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무시 못 하겠네요. 이게 그렇죠. 카테고리가 또 달라지면 또 네. 수요는 또 그만큼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기존에 올라온 그런 희귀 소장품의 가치가 또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다고 해서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만드시는 거군요.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네. 실물 소장품들이 네. 부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켓플레이스 오픈 전까지 추가로 더 소싱해올 능력들은 충분히 있고요. 네. 네, 거의 뭐 한 3일 만에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하면 3일이면 옵니까? 네, 콜하면 옵니다. 저희가 그 리스트를 딱 받아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저희한테 그 에어로 보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지속적인 소싱이 가능하다. 근데 네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카테고리들을 다각화해 나가느냐 네네. 이런 게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수급해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얼마나 희귀성 있는 그런 또 아이템을 수집품이라든지 갖고 있냐? 아이템이라든지 뭐 저희가 실물이 아니더라도 뭐 또 저희도 마켓플레이스가 있으니 저희도 디지털 아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니까 얼마나 또 희귀성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저희 제조 능력과 만약에 결합이 돼서 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데서도 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냥 뭐 정해진 가격 말고 그냥 경매를 계속해서 경매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희가 그 다른 방송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드리머님 그 네. 채널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 좀 고민해보고 이정재 있는데 맞아요. 그거요. 네. 네. 저희는 진짜 그걸 꿈꾸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진짜 방탄소년단이 예, 공연 중에 입었던 땀 흘린 유니폼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입대 전에 네. 입었던 네. 이게 만약에 저희 모듈 프레임에 담긴다. 네. 저희의 행복한 상상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거는 국내에서 팔릴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네. 생각 들어요.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들을 취급하다 보면은 실제 컬렉터 분들은 잘 아세요.
이렇게 비닐에 포장돼 있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말 여기서 최상위의 가치가 있는 거는 선수가 경기에서 실착한 유니폼이거든요. 그게 제일 비싼. 땀 흘리고 흙 묻고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하면은 사람들이 맨날 피켓 들면서 네. 예, 달라고. 유니폼 달라고 네네네. 하고 그게 실제로 이베이나 이런 데 가격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제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이렇게 좀 프로 구단들 이런 게 탄탄하게 형성돼 있는 나라에서는 또 그런 매치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실착 유니폼들을. 네네. 그런 것만 경매로 또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에서는 아마 지금 손흥민 유니폼 만약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중고나라에 팔렸던 가격대를 보면은 네. 똑같이 손흥민 선수가 사인한 유니폼이에요. 팬으로서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예. 사인을 한 거. 예. 한 20만 원, 50만 원 가격 천차만별로 이렇게 팔려요. 네네.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손흥민이 어떤 경기에서 착용한 게 경매로 팔리는 가격 보면은 네. 1,500만 원 이렇게도 실제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거기에는 다르네요. NFT가 없어요. 네네. 네. 그렇죠. 핵심은 또 그건 거죠. 음. 네. NFT는 인증서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손흥민 사인됐어 라고 해서 중고나라라든지 그런 데 샀어요. 네. 근데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그런 걸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살 때는 공신력 있는 업체다 보니까 믿고 살 수 있는데 네. 내가 이거를 두 번째 마켓에서 팔 때는 네. 이 사람한테 나 진짜 여기서 샀어. 네. 그거를 또 두 번째 사람한테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인증서 잃어버리면 말짱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이렇게 희귀성 있는 물건이 NFT와 결합이 됐을 때 네. 단순히 뭐 NFT랑 굳이 저거 왜 연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NFT와 연결됐을 때 더 확실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쵸.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막 훈련장에 나와서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해서 받은 사인된 유니폼이랑 실제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인된 유니폼과는 그 급이 다른가요? 급이 다릅니다. 이거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한테 개런티를 지불하고 특정된 장소에서 만나서 한정된 수량만을 사인하는 오피셜한 유니폼이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인증할 수 있는 실제로 공신력 있는 이런 아이템들만 취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NFT화돼서 이제 그렇죠. 그 모듈 그 안에도 들어가고 그 시드라는 그 제품 안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죠? 시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세계관과 연관되는 되게 재미있는 굿즈 같은 건데 네네. 기믹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시드 밖에 각인되는 그런 QR코드나 네. 이런 일련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로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렉스만의 어떤 정품 보증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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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방금 시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을 모셔놓고 세계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세계관에.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세계관과 스토리는 사실 네. 다 제가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있는데요. 듣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 네네. 재능까지 네.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림까지 직접 그리셨다고. 제가 옆에서 봐도 예. 가끔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동생인데 네. 아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다재다능하다. 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그림까지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 공개가 되겠지만 저희가 네. 지금 대형 플랫폼과 지금 실제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계약이 되었을 시 이제 거의 SS급 작가분이 저희 작가를 맡아 주실 거고요. 네. 그거는 저라는 장유근이라는 사람이 네. 작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모든 스토리와 이제 거의 스케치까지, 콘티와 스케치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도 제가 작업하는 거를 네네. 저희 그 어드민 친구 한 분이 이제 찍어서 올려줬는데 되게 예. 또 호응이 좋아서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이제 왜 이렇게 세계관에 공을 들였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네. 이야기와 스토리가 빼면 무엇이 남느냐. 네. 그러게요. 네. 그냥 본능이 좀 남지 않을까. 그쵸. 지금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네. 그 사물 그리고 사람과 있는 유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에 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특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가 5월에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딱 거기서
그 저희 마켓플레이스가 이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이익 그리고 효용에만 그친다면 저희가 가진 확장성도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세계관, 웹툰 이런 컨텐츠로서 이분들과 어떤 연결고리, 그 유대감을 저희가 빌드할 수 있다면은 네. 저희가 가진 확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로 공을 들이고 있고 정말 이게 하나의 브랜딩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세계관을 봤거든요. 네네. 사실 거기에서 좀 반한 것도 없지 않아 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네.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홈페이지에서 일단 처음에 쑥 보고 아, 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해도 사실 적지 않아요. 음. 적지 않은데 백서에 더 있네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계관을 준비한다고 거기서 좀 놀랐고 그리고 되게 스토리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SF 좋아하는 분들은 네네.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웹툰이 언제 나옵니까? 웹툰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가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준비겠죠. 네. 네. 아, 마무리됐어요. 네, 준비 단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네. 이제 실제로 그 작가분이 투입돼서 작화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았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브랜드 웹툰으로 8화 정도를 지금 시즌 1으로 8화 정도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8화. 네. 근데 보통 웹툰이 1화가 연재될 때 소요되는 게 한 주라고 한다면 네. 약 최소한 8주 정도는 더 걸린다. 네.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뭐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예, 이런 예. 건 좀 맞추는 시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1화가 먼저 공개되고 그다음에 2화, 3화 공개가 된다면 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반응이 뜨겁다면 또 금융 치료를 통해서 열심히 또 작화에 또 집중하실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쵸. 금융치료. 네. 정말 정말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정말 예. 여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상상력 이게 정말 창작도 하나의 인고와 이런 고통의 그렇죠.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준비를 오래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웹툰 스토리는 더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정말 준비를 잘했고 네. 실제로 제가 봐도 재밌을 것 같다. 네. 아, 내가 썼지만 내가 봐도 재밌을 것 같다. 네. 네.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계관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웹툰은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올 거고 그렇죠. 각각 인물과의 그 갈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승전결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분명히 물론 SF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저희 마켓플레이스만 잘 이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세계관을 좀 더 심취해 줄 수 있다? 그럼 정말 저희 이 컬렉스, 이 브랜드가 가진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좀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세계관을 보고 나면 마지막에 네. PFP NFT가 또 딱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힌트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웹툰이 좀 대박이 났다. 네. 그럼 거기에 뭐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캐릭터들이 있을 네, 거고. 네. 그런 게 또 PFP NFT화 돼서 네. 제작이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요. 예를 네. 들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국내 그 웹툰 중에 나온랩이라는 나 혼자만 내려라 그렇죠. 네. 그런 웹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근데 작화가 작품이죠. 미쳐갖고 완전 히트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근데 SS급 작화가가 작업을 네. 하신다고 했고 네. 안 되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피 극중 회로를 돌려보면 저희도 네. 꽤 많이 저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굉장한 긍정 회로를 돌리는데 네. 드리머님께서도 저희 제가 이런 못지않게 이렇게 잘 팔아요. 긍정 회로를 돌려주시니 예. 근데 저희는 항상 현실에 발딛고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그 결과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호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저희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좀 기대됩니다. SF를 또 좋아하고 이런 네. 세계관이 좀 치밀하고 네. 촘촘하고 네. 좀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또 구성을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쵸. 네. 좀 더 기대되는 네. 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드리머님 이제 저희 거 다뤄주셨던 리뷰 영상? 리뷰 네. 영상에서 이게 여기 대표가 컨텐츠에 되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써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이력 중 하나가 예. 제가 과거에 웹툰 작가로서 이제 진짜요? 연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물론 패기 있게 도전했다가 폭망한 웹툰이라서 제가 네네네. 제목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폭망하진 절대- 않고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폭망하진 않고 어디 이제 네. 아직 나만의 나만의 운영되고 조용하세요. 있는 그런데 그만 등록돼 있죠. 얘기하세요. 되게 즐거워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형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재밌었어요. 아, 그냥 그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뭐 특히 아까 얘기해주는 콘티나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저희 내부에서는 콘티 1화, 2화, 3화, 4화, 5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공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 근데 네네. 뭐 채색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스토리랑 그러니까 그 저희가 생각했던 그 유근 대표가 그 세계관을 많이 그렸던 그런 스토리와 네. 이제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네. 이런 아까 얘기했던 기승전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재밌나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아직 견줄 수는 없지만 책으로 해리포터 읽는 것들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네네. 이러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실제 영화 배우랑 딱 겹쳐지다 보면은 이제 당연스럽게 해리포터 생각하면은 그 캐릭터가 그 생각나죠. 배우랑 이렇게 그 이미지가 딱 바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네. 저희 스토리고 저희 세계관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읽어주시고 나중에 이게 웹툰으로 딱 됐을 때는 아마 또 그런 효과 그리고 그게 또 PFP랑 연결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재미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웹툰 제목이 뭡니까? 웹툰 제목은 컬렉스예요. 아니요. 네. 그 과거의 웹툰 아, 제목. 그분은 이거 편집해 주시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게 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웃소싱을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다. 네,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웹툰이 나왔는데 스토리가 재미가 없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유근 대표님을 욕하면 된다. 제가 홀더분들은. 석고 대제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자신감 있게 만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도 그 드리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계세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내가 정말 웹툰으로 더 잘 만든다면 이분들에게 더 뿌듯함을 이분들도 느낄 수 있겠다. 아,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게 최고입니다. 네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가 좀 중반 이후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요 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팅 일정과 가격. 가격은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면서 네. 그때 화이트리스트가 0.08이더, 네. 퍼블릭이 0.12이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일정은 뭐 4월 중순 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 공지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아직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네. 그 정말 그 이제 잠재 홀더분들이 지불할 가스피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물론 예측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1, 2주 내로는 진행이 네. 될 거다. 네. 이렇게는 로는 진행이 네. 될 거다. 어쨌든 4월 안에는 진행이 될 거다. 네, 그거는 약속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갑자기 무슨 그 BAYC 에이프 코인이 뭐 새로 나온다 이런 게 뭐 아닌 글자가 이상 겹쳐버리지 않는 이상 네. 정말 그거는 세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벤트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비운의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죠. 하필 겹치는 바람에 네. 가스비와 민팅비가 거의 같았던 그랬던 비운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좀 연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날짜를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되면 네. 혹시 이제 가스비라든지 이런 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 빠르게 저희가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4월 안에는 진행될 거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좀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아요. 특히 뭐 국내 분들은 클레이튼의 1, 2월을 기억하는 분들은 네.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침체돼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더 쪽이라서 살짝 분위기는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는 뭐 정말 비싼 아이들, 아주키나 뭐 BAYC 같은 것들은 날아가고 있지만 네. 그 아래쪽으로 이제 12더가 넘어가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민팅을 이런 시점에 또 진행할 때는 뭔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네. 성공적으로 민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별히 혹시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민팅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 민팅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거 100%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됐다고요? 네네. 왜요? 이걸 비유를 들자면 사실 그 뷰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든 뷰탈릭이 예. 크립토 윈터를 환영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정말 강한 팀들은 살아남을 거다. 이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뭐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만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소통부터 해서 저희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로드맵도 계속해서 공개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진심이 통한다면 네. 분명 이 홀더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했고 저희 네.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그쪽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여기는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 다행이네요.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계속 과장하고 부족한 거를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부족합니다. 근데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애티튜드로 저희가 네.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티 분들과 정말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네. 저희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하나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이렇게 잘 커뮤니티 분들과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빌드업 쌓는 중이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NFT 이미지가 리빌된 적 한 번도 없죠. 요거는 사실 이미 다 예.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제가 사실 그 공개적으로 오픈하신 적 있으세요? 공개적으로 오픈은 지금은 어렵고요. 왜냐면 그쵸. 리뷰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금 드리머 저만 대표님께만 좀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거 또 이런 혜택을 누려도 되나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네. 저만 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오, 네네네. 반응 좋아야 됩니다. 동영상이에요? 네네 이게 오. 이렇게 계속 룹으로 네네. 들어가는 영상이고요. 오, 보시다시피 뭐 색상은 5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PFP처럼 각각의 하나가 다 분리된 달라서 게 아니니까. 네, 하나의 레어리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를 리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잘못하면 저게 리빌 전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리뷰 전 이미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따로 그래서 있으세요? 네, 그거는 아마 네. 미리 선공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네. 뭐 이게 PFP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와, 내 거는 이게 당첨됐어와 같은 기대는 너무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그냥 이 5가지 색상의 네. NFT가 있고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다른 혜택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돼 있나요? 5개 색상이 있고 이거에 색상별로 다른 기획이 되고 있고 5개를 모으면 저희 혜택이 내부적으로는 있다. 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네. 돌려보고 있는데 아까 네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도 사실은 지금은 가설의 단계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클로즈 베타던 실제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되고 나서 이게 저희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홀더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계속 그 파인 튜닝을 해나가면서 네.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이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닷가가 중요하죠. 네. 네네. 이미지야 뭐 그냥 도트면 어떻습니까? 네. 도트면 뭐 크립토 펑크가 뭐 도트라서 그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5개 모았을 때 뭐 네.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네. 소원 들어주시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그 부분도 좀 공개하기가 사실 아직은 좀 어려운데 이르다.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게 네, 방송에 봐주시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네. 이어서 그냥 계속 말씀드리자 보면은 네. 저희가 토크노믹스나 이런 것들도 이런 컬러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그래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무턱대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라는 접근 방식보다 아까 뭐 유근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당장 뭐 이 색깔은 어떤 기능일 거고요.
또 뭐 나중에 이거 가지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을 거고요. 딱 지금 당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 조금씩 이게 하나씩 공개되면서 저희 홀더들한테 어느 정도 검증도 받을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도 나중에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게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듯이 스토리와 또 연결이 돼서 뭔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나중에 웹툰을 또 그리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여서 여기에 또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매일 그러고 있어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매일매일 뭘 버릴지 지금 고민입니다. 네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나중에 그런 것도 디스코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나운스가 될 거고 그럼 그때 가면 공개가 되겠네요. 알 수 있겠네요. 사람들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컬렉스 디스코드 들어가서 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리뷰할 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NFT 홀더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면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데 일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제네시스 NFT인 이 시드 NFT를 보유하시게 되면은 예. 이 보유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보유하는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커지게끔 저희가 C2E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네. 따로 콜렉트를 뭔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NFT만으로도요?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서비스 중 하나가 예. 랜덤 래플 박스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디지털 NFT를 이렇게 그 에디션으로서 무한정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에 그래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게 소싱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이런 랜덤 래플 박스라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랜덤 래플 박스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참여를 해서 예.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네네. 이거는 분명 낮은 확률로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시중에 생각하는 다른 로터리나 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매주 참여를 해서 1년으로 치면 52번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당첨 확률이 거의 96%에 수렴을 하거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진 이런 실물, 희귀 소장품을 홀더분들께 조금 텀은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게 첫 번째 1년이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6% 이렇게 되겠지만 2년이 된다면 이게 99.2% 이렇게까지 수렴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로직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혜택이라든지 예.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토크노믹스도 들어가겠지만 뭐 스테이킹을 통한 뭐 이자 보상이라든지 예예.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랜덤 래플박스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랜덤 래플박스는 무료와 유료 이렇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을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유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0.01 이더 정도 되는 소정의 비용을 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39,000원, 4만 원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환율로 계산을 하면.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무료 참여 같은 경우에 이제 시드 홀더 분들께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들도 드릴 거기 때문에 티켓같이 이렇게 준다는 네. 거잖아요. 뭐 네네. 저희가 또 시드 컬러가 5개다 보니까 뭐 주기적으로 돌아서 색깔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레드 타임, 네. 이번에는 네, 블루 네,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랜덤 래플 박스라고 들으면 이게 약간 사행성처럼 들리실 수 뽑기 있지만 느낌이 살짝 나요. 네네. 네, 하지만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그 뒷 배경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주신다면 네. 이게 실물이라는 한정된 수량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신다면은 저희는 충분히 홀더분들께 설득할 수 있는 로직이다. 그리고 올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이제 민팅 때 참여해주시는 그 투자 비용 그리고 유료로 참여하는 그 비용도 저희가 다 엑셀로 구상을 해봤어요. 예예. 네, 그 APR로 치면은 100%는 당연히 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봐주신다면 예. 저희 시드 NFT 이 홀더 혜택은 정말 제네시스 NFT로서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은 혜택을 가장 많이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갖고 있었으나
이 래플에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은 건 정말 대한민국의 1%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확률이 없진 않아요. 없진 그거를 않겠죠. 저희가 100%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기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변수가 곱해졌을 때 그렇죠. 거의 0에 수렴한다. 네. 네. 그리고 수량이 많으면은 그거는 2배가 된다.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퍼블릭 때 또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예, 그만큼 예. 또 혜택은 더 배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리스트 민팅과 퍼블릭 민팅을 둘 다 하잖아요. 그러면 화리 때 사고 그 화리 때 샀던 분이 퍼블릭 때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 네. 뭐또 다른 혜택이 또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보통 탑 프로젝트를 보면 뭐 10개 이상 홀더 또는 15개 이상 홀더는 네. 차별적인 혜택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의 기획도 있으신가요? 다양한 혜택들이 사실 저희 민팅 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긴 한 것 중에 뭐 이제 래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색깔을 5개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컬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무료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뭐 기회가 그쵸. 더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지금 당장 공개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토크노믹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시드 NFT가 저희의 제네시스 NFT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은 혜택을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든지 네. 그리고 또 마켓플레이스 우대 정책 뭐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우대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단순히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게 더 혜택이 많을 거다. 근데 저희가 또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명이 이걸 독단적으로 다 많이 고래가 막 몇백 개 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절대 네. 건강할 네. 수 없죠. 그런 네. 프로젝트는 건강할 수 없고 저희가 이게 PFP가 아니라 그 시드 NFT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는 저희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5개 모으면은 궁극적인 어떤 혜택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까지가 이거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한테 최대 뭐 혜택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전체적인 커뮤니티 운영하고 저희 마켓플레이스와 저희의 그런 뭐 세계관 철학에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제네시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색상이 5개니까 5개를 딱 모았을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건 맞고 네. 준비하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걸 뭐 5개의 세트를 뭐 3개 세트를 갖고 있던 뭐 10개를 모으던 그렇다고 해서 뭔가 차별적인 혜택을 이렇게 제공하면 고래에게 너무 큰 혜택이 가다 보니 그런 건 좀 지양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시드 하나당 그 혜택은 동일하는 게 저희 기본 전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당연하죠. 많이 가지고 예. 있으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라든지 예. 이런 것은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5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5개를 소각시키면서 새로운 뭔가 레전더리급 하나를 딱 탄생시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NFT 수량이 소각이 되면 홀더들은 좋아하잖아요. 대신 뭐 이제 특별한 뭔가를 갖게 되는 것도 한정 수량으로 세팅을 해서 100개만 딱 이렇게 소각해서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비슷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PFP로 연결되는 지점도 찾을 수 있고 그쵸, 시드홀더에서 그쵸. 네. 오히려 이 시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저희도 아이디어 단계긴 하지만 네. 시드를 가지고 있으면 PFP 자체에서 뭐 부스터 팩 같은 개념으로도 그러게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재미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저희가 그 모듈 프레임 자체도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일률적이라고 표현하면은 저희 디자인 정말 고심하면서 만든 게 일률적으로 표현되겠지만 이렇게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에 그거 자체에서도 저희가 더 레어리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실 옷이란 거를 가지고 이런 유니폼을 선택을 한 건데 네. 나중에는 이게 뭐 신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소장 가능한 그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레어리티를 주면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현물의 그 모듈 프레임도 그렇게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만 차별화를 준다든가 뭔가 마크가 뭔가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미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음각이 또 추가가 된다든가 그렇죠. 네, 맞아요. 딱 봐도 이게 좀 이건 좀 더 레어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이게 실제 그리고 실물 컬렉터블 시장을 그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이런 유니폼 사인드 굿즈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뭐 단순히 이제 뭐 야구 카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집하는 사람의 시장은 정말 그 카테고리가 뭐 자동차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부품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표, 코인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많죠. 포켓몬 카드도 있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로 시작하긴 하지만 예.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다른 수집품 영역 그리고 또 뭐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시드 제네시스는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확장될 때 어떤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제네시스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하려고 하면은 아, 아마 저희 좀- 머리 터질 거예요. 네, 뭐 한 중장기적 목표로 어쨌든 네네네. 제네시스는 들고 있으면 차후에 프로젝트와 이제 컬렉스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네시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정말 다양한 사례들 많이 분석하고 있고요. 예, 예. 네, 뭐 아까 부스터샷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네, 네. 뭐 BAYC의 그 좀비화되는 그 물량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저희 다 알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녹여낼 짤 수 때.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기대를 품고 있으시면 뭔가 좀 다양한 혜택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네. 네. 그럼 요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민팅 이후에 혹시라도 민팅은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주춤해요. 그러다가 민팅 가격에 접근하고 심지어는 민팅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좀 대안 방안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하고 아까 뭐 래플 드랍박스 뭐 랜덤 래플 박스 뭐 이런 것도 한 거 자체가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 시장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금액이고 또 만약에 그걸 NFT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시작가를 저희가 좀 가이드를 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민팅 가격이라든지 이제 시드의 플로어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가 그 이상을 사람들한테 계속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희 시드 홀더들한테 계속 이런 실물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이거는 내가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페이퍼 핸즈 이런 분들이 그냥 단기 수익을 목표로 이렇게 보고 떠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네. 플로어 프라이스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역설적으로 또 보면은 시드 NFT는 예. 갑자기 가격이 막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플로어 프라이스가 아니라 위에 천장 가격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준해서 가격은 올라갈 네.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플로어 프라이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멤버십 같은 그 개념이랑 또 비슷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탱하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천장을 뚫어가지고 뭐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이제 PFP NFT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큰 혜택을 더 뭐 이어지는 그러니까- 로드맵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뭔가 실현되는 게 네. 많아질수록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럼 네. 기대치가 또 바닥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천장 가격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거는 얼마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셀럽들이라든지 뭐 BAYC가 뭐 입은 옷 뭐 그런 파트너십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 모듈에 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재밌네요. 네. 또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하이비라든지 저희 프로젝트가 더 성장하면 시드도 제네시스니까 그만큼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물론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네. 사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키겠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불과한 거고. 네. 하지만 저희 민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 민팅 가격만큼은 저희가 정말 그 보장은 또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그 할 거고요. 네. 네. 하지만 그 투자는 그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것은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네. 아니 그것도 근데 저 편집해 주세요. 근데 솔직한 말씀이세요. 네. 투자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네. 있고요. 네. 사실 파운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만큼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또 이제 홀더들이 될 분들에게 네.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료도 네. 준비하시고 호재거리도 만들고 있고 음.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판단은 그분들이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콜라보나 뭐 어떤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저희 컨택 오는 팀들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네. 지난주에 발표한 네.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 네, 중화권 크립토펑크 아, 네, 예, 예. 커뮤니티와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했고요. 네네. 제가 그쪽 위챗에 들어가서 AMA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아, 네. 컬렉스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까지 네네. 하셨다고요? 네, 근데 되게 어. 다양한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질문도 예. 많이 받았고요. 예, 예. 네, 제가 들어가서 다 중국어로 이렇게 다 아, 진짜요? 답변했고, 네. 오. 네. 저희 유근 대표가 중국 통입니다. 아, 중국어를 네. 자유롭게 구사하시나요? 제가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제가 중국어는 뭐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 안 될 정도로 네. 뭐 비즈니스 하는데도 문제없게 중국어는 할 수 있고요. 나는 네. 장유근입니다. 한번 중국어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워자오장웨이건. 아, 요거는 되게, 쉽죠. 네. 되게 자연스러운데.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업무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 중국 분들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어로 일을 하고 있고. 어. 네, 이것도 나중에 조금씩 하나 둘 더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와 실제로 지금 매일 같이 일하고 계신 이 중국 분들도 정말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NFT에 대해 생소하신 비즈니스 대표님들도 계신데, 예, 예. 지금 저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도 알아가고 계시고, 제가 되게 많이 영향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정말 중국 분들, 근데 중국 분들이라는 게 이게 중국 대륙만 한정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 뭐 이런 이제 화교. 동남아 그 국가들은 사실 화교분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어요. 네. 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대만, 그리고 그 화교분들이 전 세계 1억 명 있다라고 해요. 미국에도 정말 많은 화교분들이 있고. 아, 네,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다. 네트워크가 없진 않습니다. 네, 아, 없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없진 않다라는. 실제로 지금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크립토펑크 커뮤니티하고 네. 이제 콜라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크립토펑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NFT의 원조고 그렇죠. 상징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유가랩스가 물론 그렇죠. 인수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커뮤니티면 거의 알파 중에 알파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중국의 고래들이 다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고 아, 보시면 그런 되고요. 커뮤니티예요? 네. 어.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참여되어 있는 명단들을 쫙 봤어요. 네네. 저희가 카톡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들의 회장님들도 계시고, 아, 물론 기업의 회장들이 그런 네네. 걸 또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너무 바쁘셔서 네, 제 걸 읽으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답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다. 이 부분은 정말 팩트고요. 저기 한국에서 실물이랑 NFT를 연계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네. 한번 얘기 들어보자 해서 네네. 실제로 뭐 여기서도 제가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또 추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메시지 오시는 팀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랑 파트너십을 사실 맺은 이유가 한국이 NFT 이 씬에서 영향력이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도 한국이란 시장에 확장되었을 때 컬렉스가 뭔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파트너십 맺었고 이걸로 뭐 단기적인 어떤 뭔가가 딱 있을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을 가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신다면은, 네, 이것도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아니,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뭐가 됐든 BAYC는 좀 힘들지만, 네. 정말 아주 키급이라도 네. 홀더가 돼서 그 알파 그룹에 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 정보들이 거기서 다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프로젝트가 유망하다, 어디에 우리는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자금력 있는 분들의 그런 정보들이 그런 알파 그룹 내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또 단체로 몰려가서 사면 프로젝트가 그 즉시 떡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가 홀더가 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늦으면 네. 또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크립토펑크 알파 그룹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건지 상상은 좀 잘 안 됩니다. 네. 너무 좀 큰 쪽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거기와 콜라보를 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면 네.
이거 되게 시너지 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공지만 보면 이런 느낌인지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공지만 봤을 땐 했나 보다. 크립토 펑크를 갖고 있는 홀더들인가 보다. 네네. 라는 정도의 느낌만 와서 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실제로 AMA를 한 거고, 그렇게 또 저희를 불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가시화 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콜라보였다.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혹시 국내를 대상으로 한 어떤 마케팅이나 뭐 홍보 계획, 이런 것들은 더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세계관에서 파생되는 네. 이 웹툰에 정말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저희는 목표는 민팅 전에 어디와 계약을 했는지를 계약서 도장을 찍고 발표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 저희 사실 웹툰이라는 게 정말 MZ 세대들이 매일매일 챙겨보는 이 스낵 컬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도 봐요. 네. 저희도 보지 않으세요? 네. 저도 보죠. 네. 저는 그 파급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세계관은 사실, 그러니까 이 웹툰은 이 세계관의 특정 인물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또 저희 세계관을 또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정말 이런 유기적인 콜라보레이션은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정말 스마트하게 다른 데서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만의 그런 독특한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웹툰을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게 아니라 못 받고, 사실은. 네,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될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재미없으면 일단 전화해갖고 바로 대표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콘티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아무튼 웹툰이 나오면 보겠습니다. 네네. 완성된 작품으로. 네. 자, 이제 좀 인터뷰가 좀 마무리할 때쯤이 돼서요. 사실 이제 향후 로드맵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PFP, NFT나 아니면 뭐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인터뷰 도중에 그래도 충분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그리고 일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못 받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디스코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되는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제 끝으로 내가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질문을 왜 안 하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자유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각각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또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근데 했던 얘기 또 할 거예요. 했던 얘기 할 거예요? 이미 할 말을 너무 다 쏟아냈다? 좋은 레파토리니까. 저는 그거 계속 할게요. 저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마무리 멘트로. 네, 저희 컬렉스 프로젝트 정말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진심을 담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 진심이 이번 민팅,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마켓플레이스랑 저희 장기적인 비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민팅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근 대표님.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 했던 얘기라서 조금 식상해 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 왜 물건을 보지 않고 사?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NFT와 실물을 연계하는 이런 비즈니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졌던 얘기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날이 올 거다. 이런 믿음으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저희의 행보를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NFT의 좀 대중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그 NFT와 현실의 결합, 이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태동기?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컬렉스 팀은 굉장히 빨랐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또 이후에 등장할 이런 현실과 결합된 NFT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장유건 대표님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쩔어 있으세요. 그만큼 프로젝트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쩔어 있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 아,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도 많이 감안해 주시고 컬렉스 프로젝트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디스코드 들어가서 좀 어떤 프로젝트인지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다가올 민팅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신 두 분 대표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